안녕하세요.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한 번 더 봤습니다. 1997년 11월 달에 일어난 일이죠.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가 멸망한다. 충격적인 일들이 그때 벌어졌죠. 한보가 무너지고 또 다른 기업들이 계속 무너졌죠. 감당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한국 정부는 IMF 구제에 손을 내밀었죠. 회사 부도 얘기, 월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 등의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 사태를 뒤늦게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지둥 됐죠. 경제수석,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지경까지 이르기를 왜 몰랐을까? 왜 제대로 대처 못했을까? 이런저런 아쉬움이 많았죠.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 이대로면 국가부도다.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잔치가 끝난 거죠. 그동안의 흥청망청 OECD 국가, 선진국 국가에 편입됐다고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너무 빨리 터뜨린 거죠. 사실 공부를 조금 잘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우등생이라고 가시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너무 빨리 나를 우등생 반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못 버텼던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몰렸는데 또 누군가는 사익서를 쓰고 직장이 아닌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각오합니다. 영화에서는 유아인이 윤종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는 그 당시에 천지개벽할 현실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나라는 파산하고 그러면서 무지 많은 알짜 물건들이 대거 헐값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주워 담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는 올바른 판단을 했던 거죠. 물론 그는 그렇게 헐값에 대거 자산을 모으지만 마음은 기쁘지 않았던 거죠. 왜? 남들이 죽어나간 그 무덤 위에서 번 돈이기 때문인 거죠. 어음으로 그랬다. 어음이 휴지 조각되면서 무너진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당연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당연하지 않고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힘들다 어렵다. 경제 위기가 닥쳤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고 폐물을 팔고 뭐든지 다 팔아서 살아내보려고 견뎌내보려고 아둥바둥거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고 몰락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자살한 사람, 야반 도주한 사람, 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죠. 김대중 대통령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미안하고 파견직을 만들어서 미안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책임지지 않았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자기 밑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지방 토호들이 카드 대란을 만들고 국민들을 빚지게 만들어서 빚쟁이로 만들어서 자기들 배를 더 불렸죠.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죠. 그 당시에 위정자들,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 기업 총수들, 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무지했는지가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잠깐의 잘못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만든 거죠. 재앙을 불러들인 거죠. 남들이 위기로 다 나가 떨어질 때 극소수는 기회를 잡았죠. 돈이 인격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죠. 1998년 6월 주가가 277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주가죠. 그럴 때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들 때 또 누군가는 그 시기를 예측하고 바라보면서 돈을 벌었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최대한 냉정하게 그 상황을 바라본 거죠. 앞으로의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국가 부도의 날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악착같이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이가 살아남겠죠. 살아남으면 그 살아남은 이가 나중에 다 갖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강해져야겠죠. 내가 기댈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기댈 곳은 오직 나 자신인 거죠. 내가 나를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되죠. 앞으로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더 극성을 부리겠죠. 이미 부동산 가출식의 거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 있죠. 터질 수밖에 없죠. 터질 시기가 언제일지를 예측할 뿐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또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나라의 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자신의 나라를 먼저 챙겨야 될 매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죠. 다음 달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로 발표가 될까요? 8.00, 7.5요? 아니요. 그냥 8.5 혹은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최대치가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했는데 4월달 되면 또 최고치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거죠. 지금 현재 거의 한국은 부도사태입니다. 부도사태. 가계부채 1900, 기업부채 1000, 1100, 정부부채 1100. 그리고 가계부채는 전세금을 감안하지 않은 부채이기 때문에 전세금 감안하면 한 3500조. GDP 대비 150에서 160%. 뭡니까 이거? 그냥 터질 폭탄이죠. 핵폭탄. 그런 상태인데 저기 뭡니까? 자영업자들 부채. 그거 뭐 9월 말에 완료된다는데 연장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안 쉽죠.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정말 나아지려면 2% 중반으로 예측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8% 10%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대기업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아니면 마켓컬리, 뭐 야놀자, 정말 부가가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가? 좀 그런 느낌은 좀 덜 들죠.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재활용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곳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수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많아져야 국가 부도가 아니라 좀 나아지는 희망찬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죠.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지금의 정부 그리고 새로 들어설 정부 다 믿기 어렵죠. 암담하죠. 서민들 뒤통수치고 벼랑으로 내몰 것 같죠. 지금 이미 30대들의 빚이 뭐 소득의 한 3배쯤 된다고 하는데 그냥 3배만 되고 말까요? 아닌 같은 거죠. 대여섯 배 될 것 같은 거죠. 30대들의 평균 빚이 한 3억 5억이라고 하는데 3억 5억이면 그냥 평생을 빚 갚으며 살아야 되는 빚쟁이인데 그러다가 한 두어 번 못 갚으면 열심히 빚 갚다가도 언제든지 은행에게 집을 뺏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그냥 위험하다라고 얘기해도 회색 코뿔소 같이 그냥 넘기는 것 같은 거죠. 회색 코뿔소를 왜 회색 코뿔소라고 하느냐? 회색이 아니라 핑크색. 핑크색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거죠. 근데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보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냥 항상 있어 왔던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위기입니다, 충격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원래 위기를 알고 있으면 그 위기에 따라 대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냥 자기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안 넘어가는 거죠. 1997년도에는 빵 하고 터졌겠지만은 앞으로 벌어질 일은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서서히 터지고 나중에 막판 가서 이제 뻥 터지겠죠. 이게 지금 현재 닥칠 모습이다. 국가 부도의 날이 다시 오고 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국리, 생존할 국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존할 국리는 다름 아닌 허리띠 졸라매는 거, 무리하게 빚 안 지는 거, 현금 비추고 하는 거, 자기 현재 처지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돈 모으는 거, 저축하는 거, 이거라는 거죠. 함부로 무리하게 욕심부려가지고 뭔가를 해볼 계획은 안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어렵다 라는 걸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위기로 다 떨어진다고 나까지 같이 절벽으로 뛰어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살아남아야죠. 견뎌야죠. 앞으로 좀 더 숨죽이고 예의주시하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삶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철저히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